첫 번째 달려보죠. 앉으나 서나 주식 생각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만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야겠죠.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바람에 시장가로 가져가지고 A 35원짜리죠? 세상에 택시기사였어. 그것도 운전 중에 주문을 넣습니다. 신호대기 틈 타서 잘 들어갔나 확인까지. 자, 출발한 뒤에도 저렇게 시세표 삼매경. 시쳇말로 떡상하면 좋아서 흥분, 떡락하면 열받아 흥분. 손님은 그저 안전벨트만 꽉 잡고 있을 뿐. 자,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저는 말이죠.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모바일 게임 하면서 운전하던 버스기사를 넘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어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월 2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 처음 탔을 때부터 기사가 계속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인데 지금 휴대전화의 내용 중에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결국은 주식은 뭐 매도 이런 걸 하면서 신호를 놓쳐가지고 뒤에서 빵빵하기도 하고 아이고. 경적 소리까지 들려서 혹시나 병원에 가는 시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내 주식 잃어서 이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지금 얼마 잃은지 모르겠다고 몇 억 잃었다라고. 그걸 또 내가 왜 이해를 해? 그러니까요. 화를 냈다 그러고 결국은 계속 신호 막 걸리기도 하고 이 나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내리긴 내렸는데 급정거와 반복하고 가격하고 운전하다가 이쯤에서 내려서 가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사실 다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제보자가 화가 나서 이 택시 플랫폼 좀 전화해서 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택시 기사한테 사과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거?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안물안궁. 자, 배우 류준열 씨와 환승연애 논란에 휩싸였던 한소희 씨. 오늘 새벽 SNS에 류준열 씨의 엑스 전 여친 혜리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비싹을 했어요. 다 꺼져가던 이슈였는데 이렇게 다시 불씨를 본인이 살려. 이게 참 뭐랄까요. 다 꺼져가던 이슈였는데 말이죠. 네, 일단 그 한소희 씨는요, 환승 의혹을 재차 부인한 겁니다. 그 류준열 씨와는 지난해 11월 사진전에서 처음 만났고 그전부터 친분 있지 않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류준열 씨, 혜리 씨 이별한 것이 맞고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 나의 새로운 연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연애에 환승이란 타이틀 붙여놓고 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면서 이 혜리 씨를 저격을 했습니다. 이게 올라온 지 한 20분 만에 삭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소희 씨의 소속사 측은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혜리 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 류준열 씨, 한소희 씨 열애설 불거지니까요. 전 연인인 혜리 씨가 자신의 SNS에 그 하와이 사진과 함께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한소희 씨도 여기에 맞대응해서요. 나 환승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후에 혜리 씨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 저격글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 궁금했는데 다시 이렇게 2라운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보닛 위에서 꿈지럭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만약에 자녀와 함께 보시고 계시다면 약간의 시청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흰색 차량 앞에 있는 저 남성, 주변에 누가 있나 좀 요리조리 살피더니 보닛을 잡고 기어 오릅니다. 그러고는 아예 그냥 엎드려 밀착을 하더니 몸을 이리저리 저렇게 막 하면서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전엔 보닛에서 저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조수석 쪽으로 측면을 가더니 옷깃으로 저렇게 닦고 또 한참을 몸을 막 흔들면서 밀착을 하죠. 자, 교수님. 정말 이 지경이라면 말이죠. 딸 가진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기가 너무 지금 불편하네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금 저 남성이 누군지, 어디서 찍힌 건지, 저 차는 누구 것인지 지금 전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저 남성이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서 뭐 자동차, 기계, 배, 오토바이 뭐 이런 기계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메카노필리아 증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흔치 않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로 그런 성도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주 불쾌합니다. 야, 약간 좀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매일매일 지지고 볶습니다. 자, 한 회사 사무실에서 말이죠. 탕비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회사 사무실이고요. 주방에서 저쪽 뭔가를 기름에 팍팍 튀기는 중이에요. 소리가 바깥 사무실까지 야무지게 지금 나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삐삐 꼬였네. 꽈배기. 아, 저 한쪽에 줄줄이 저 반죽해놓은 저거 봐봐. 진짜 먹음직스럽게 한 땀 한 땀 손수 꼬아놨습니다. 자,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싱크대 볼에 가득 고기와 우거지를 넣고 물을 틀어놨어요. 해장국을 먹으려는지 고기 핏물을 저렇게 빼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가 어디냐? 기껏 커피나 타고 녹차나 우려 먹는 사무실, 탕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탕비실이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두 팀이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뭐 음식 같은 거 해 먹는 경우가 있죠. 뭐 국이라든지 밥 데워 먹는 그 정도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솜씨 있습니다. 까배기 그리고 핏물 빼기도 합니다. 고기 수제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상당한 실력들을 발휘해서 요리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 상추 같은 거 이제 심은 거 뽑을 때는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기도 한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두 팀이 있는데 한 팀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 참 너무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그만둔다라고 또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 분리해서 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뭐 까베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한쪽 팀이 많이 불편해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또 막 얘기하니까 뭐 욕설하는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자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기는. 근데 꽈배기는 참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김은배 팀장님, 이 제보자분께서는 우리 팀이 너무 유난인 건가? 저쪽에서는 너무 이걸 자연스럽게 저렇게 조리해서 먹는데 탕비실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 우리만 이렇게 유독 예민한 건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민한 게 아니고 사실은 관리소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뭐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가끔 짬뽕 짜장면 시켜 먹는 건 모르지만 나는 아까 저 사진을 보고 사실은 식당인가 오해를 했어요. 보니까는 뭐 삼겹살도 구워 먹는다고 그러고 감자탕, 꽈배기 그 식당 아닙니다. 저럼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그 관리사무소 책임자가 관리를 해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주민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락을 해서 저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조카 장례식보다 여행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로 주셨어요. 네, 그 사연자의 언니가요, 항상 몸이 약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연자 어머니가 6남매인데요. 그중에 외삼촌, 이 외삼촌은 장례식장에 왔는데 외숙모는 그 장례식장에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고요. 연락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들이 어떻게 지금 조카가 떠나는 건데 안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외숙모가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지가 무슨 먼 해외도 아니고 비행기로 고작 1시간 거리인 제주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친척들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 외숙모가 그래도 사연자한테는 언니 얘기 꺼내면서 막 위로하고 하더니 조금 늦게 도착한 이 어머니께는 그냥 오셨어요? 인사 한마디만 하고 그냥 밥만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내 이모가 어쩜 장례식에도 안 올 수가 있냐 따지니까 외숙모는
아니 그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어서 못 갔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니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냐 화를 냈더니 이번엔 외삼촌이 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서 본인도 같이 화를 내고 결국 외삼촌 부부와 모두가 좀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 패키지 여행 갔다면서 조카 장례식장에도 안 왔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좀 복잡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조카의 장례식에 외숙모가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간다고 펑크를 냈습니다. 빈소에 안 왔어요. 자, 엄마와 이모들이 뭐라고 하니까 외삼촌은 오히려 아내, 즉 외숙모를 주둔하면서 누나, 그리고 여동생들과 왼수가 됐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외숙모입니다. 예, 차연아, 이 외숙모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도 네 언니 간 거 속상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제주도 패키지 그거 동창들하고 몇십 년 만에 가는 거 비용 결제 다 하고 있던 건데 야, 나 혼자 빠지면 어떡하니. 대신 지훈 아빠가 빈소 지켰잖아. 완전 뭐 폐륜 숙모로 몰아가는데 얘 진짜 섭섭하다. 얘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사연자 조카 얘기 들어보시죠. 외숙모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외숙모가 빈소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나 미국이라도 간 줄 알았어. 근데 뭐 제주도 시조카 초상 치르는데 성산 일출봉에 눈에 들어와요? 나야 외숙모 안 보면 그만인데 우리 엄마랑 이모들하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외숙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신우이하고 올케 사이에 이제 신우이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평소에도 사이가 좋았다고 제가 좀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여행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면은 이게 1시간 정도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요거는 그 외숙모가 너무 했기 때문에 이거 제보자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어.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 신우이 올케 사이에서 그 딸이 조카가 사망했는데 안 왔다. 그리고 더군다나 간 데가 제주도다.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자녀가 사망한 극한 슬픔을 겪고 있는 가족인데 여기에 게다가 평소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겨우 제주도. 네, 진짜 게다가 장례가 3일이면 이틀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고 뭐 정말 꼭 못 나오는 상황이면 당일 왔다 당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 나왔다가 변명을 뭐 패키지였다? 어떤 말로도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어지간하면 네. 박 변호사님이 이렇게 소수 의견을 택할 법한데. 가야죠. 소수는 갑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가는데 이거는 용납이 좀 안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거짓말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아, 진짜. 패키지라니요, 제주도라니요. 그냥 유럽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뭔가 도리예요, 도리. 유럽이라고 하면 뭔가 방법이 없구나, 의심스러우면서도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어, 건데 어. 최소한 그 정도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 대한 도리거든요. 가족 아닙니까? 착한 친척 아닙니까? 약간 착한 거짓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떳떳하게 제주도인데 패키지인데 라고 하는 거는 용납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왠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뭐 외숙모 솔직히 직계도 아니고 뭐 이러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몇몇 분들은요, 그 경미님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이 오셨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특히 오픈마인드님 경조사 중에 그래도 장례식은 가야죠 하셨고요. 게으르네님 저희 가족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저 집 인연 끊겠다래요. 그리고 윤아영님 온 가족이 보고 계시는데. 네, 온 가족이 인연 끊어야 된다. 윤아영님 여행 중이라도 돌아와야죠. 이거 장례식인데 너무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